213만 가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전국에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가구수를 말합니다. 혼자 사는 가구수 무려 213만 가구입니다. 이분들의 평균 거주 면적 얼마나 될까요? 22평입니다. 그러면 적게는 방이 2개, 3개 정도 되겠죠. 여기에 상당수가 자녀 독립 후에 빈 방으로 남겨둔 그런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서울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65세 이상 혼자 사는 가구 42만 가구. 네, 상당히 많죠. 오늘은요, 우리 50대 60대 분들의 은퇴 후 생활비를 좀 해결하고 우리 자녀 세대 거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전세 매물 3년 만에 62%가 없어졌습니다. 성북구는요, 전세 10채 중 9채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국에 빈 방은 넘치는데 도심 전세는 빠르게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세 갱신 계약이 사상 처음으로 51.8%를 넘어섰습니다. 절반이 넘는 세입자가 이제 이사를 포기하고 기존 집에 주저앉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사갈 전셋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어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가 이렇게 사라지는 5가지 진짜 이유. 두 번째, 내 집 빈방으로 매월 30에서 80만 원 연금 만들기. 셋째, 이걸 할 때 세금과 건강보험에서 꼭 알아야 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빈방 2개를 안고 돈이 모자란 노인, 그리고 방 한 칸을 구하지 못해 서울을 떠나야 하는 청년. 자,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 쉽게 또 자세히 정리한 요 전자책, 그리고 핵심만 그림으로 뽑은 요 자료 무료로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후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누르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가 왜 이렇게 빨리 없어지고 있을까요? 통계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요, 2023년 2월에 5만 건 정도 됐습니다. 올해 4월 18,000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3년 동안 무려 32,000건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전세 10채 중에 6채가 넘게 없어진 겁니다. 네, 62%가 증발했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요 사이에 온도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이면요, 전세를 구하는 사람과 내놓는 사람이 똑같은 균형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100을 넘어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입자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즉, 전셋집이 크게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서울이요, 163입니다. 2021년 전세 대란 때가 있었죠. 그때가 167이었어요. 지금 거의 그때와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제 집을 사면 2년 동안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이제 원천 차단된 겁니다. 전세 매물을 공부하던 이런 핵심 축이 없어진 거죠. 두 번째는요, 양도세 중과유예 다음 달 9일로 드디어 끝납니다. 가세 표준이 가장 높은 구간의 최고 세율 기준으로 보면요, 2주택자는요 최대 71.5%, 3주택자는 82.5%까지 세금을 맞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많은 다주택자들이 전세에 놓던 집을 매매로 돌렸습니다. 유예 종료 발표 한 달 만에 매매 물건은 18.8%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월세 물건은요, 16.1%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이 2가지만으로도 전세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는데 여기에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무려 48% 급감했습니다. 새 아파트가 안 나오니까 새 전세도 당연히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갱신 계약이 폭증했습니다. 지금 세입자분들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눌러 앉았습니다. 무려 51.8%가 갱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전세의 월세 전환입니다. 자, 월세 비중이 66.8%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주택 3건 중에 2건은 월세 계약입니다. 이렇게 전세 시장 자체가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세난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가 동시에 터진 겁니다. 어느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터져버린 겁니다. 자, 좀 암울하죠? 그래서 우리 50대 60대는 은퇴 후에 가장 큰 고민이 생활비죠. 부족한 생활비. 이걸 어떻게 메꿀지, 또 우리들의 자녀들은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비용도 비싸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아이디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에서는요, 방 하나로 노인의 고민과 청년들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요, 도움을 위한 주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992년에 시작해서 지금 맨헨, 퀼렌 등 27개 도시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게 그 자료입니다. 도움을 위한 주거, 독일에서 하고 있는 건데 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청년은요, 방 크기 1제곱미터당 월 1시간의 도움을 그 집의 노인분께 봉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15제곱미터를 쓴다. 한 5평 정도 되죠. 이런 방을 하나 쓰면 한 달에 15시간의 도움을 그 집의 주인께, 그러니까 노인분이죠, 봉사하면 됩니다. 어떤 걸 하느냐? 장보기, 산책 동행하기, 병원 동행하기, 말벗대기, 이런 걸 도와주면 됩니다. 청년은 광열비만 내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유럽이니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미국 버몬트주에서는요, 비영리 단체가 42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홈쉐어 버몬트라는 곳인데요. 작년 한 해 169개의 새로운 주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집 한 채도 안 짓고 빈 방을 연결한 겁니다. 네, 이게 홈쉐어 버몬트 홈페이지입니다. 이곳에 보면요, 집을 내놓는 분과 집을 구하는 젊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참여한 어르신들의 82%가요, 더 행복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6%는요, 밤에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46%, 거의 절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요양원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요양원 한 달 비용이 최소 200만 원이 넘죠. 빈 방을 하나 나눠서 내가 요양원에 안 간다면요, 그건 돈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프랑스는요, 이걸 아예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2018년 세대 간 동거를 주거법에 넣었습니다. 32개 도시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우리나라는 없을까요? 네, 비슷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한지붕 세대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 대학생에게 빈 방을 월 30만 원 이내로 빌려주고 서울시가 환경개선공사를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빈 방을 빌려주는 어르신 입장에서 만족도 5점 만점에 4.5, 굉장히 높죠. 그리고 다시 또 하겠다는 비율이 9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돼서인지 참여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좀 홍보가 많이 돼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물론 한국은 좀 문화가 다르죠. 내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거 쉬운 게 아니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용기 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당장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빈 방을 빌려주면 월세를 받잖아요. 자, 여기서 걱정되는 게 뭐죠? 바로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내가 1주택자이고 기준시가가 12억 이하 주택이면요, 방 한 칸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즉 세금이 없습니다. 기준시가는요, 국세청에서 매기는 가격인데 실제 시세보다 많이 낮죠. 그러니까 12억이면 15억에서 한 18억 사이가 될 겁니다. 즉 일반적인 룸쉐어 수준의 월세, 그러니까 3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라면 이 비과세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것은요, 본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1주택이 아니고 2주택 이상이면 좀 달라집니다. 만약에 내가 2주택이라면요, 월세 수입이 생기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연수입 2천만 원 이하면요, 분리 과세를 선택해서 14%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체크할 거 두 번째가 있죠. 건강보험. 은퇴자분들에게 세금보다 어찌 보면 더 무서운 게 매달 내는 건강보험입니다. 특히 피부양자 분들은요,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피부양자 뭐죠? 쉽게 말해서 자녀분 직장보험에 같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내죠. 1주택자이고 기준시가 12억 이하면요, 월세를 받아도 세금에 잡히는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자세한 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체크할 거 세 번째, 법적인 부분입니다. 자, 간단하게 세 가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관리 규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 관리 규약에 전대 제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대 제한 조항. 그리고 반면 단독주택이나 빌라는요, 관리 규약이 대체로 없기 때문에 집주인 재량으로 운영이 자유롭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면요, 1, 2개월이 아니죠. 최소 2년 계약 조건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요, 보호를 받게 되고 계약 갱신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지금 혼자 사시는 분이 모르는 사람을 우리 집에 들이라고? 어때요? 좀 불편하죠? 또 무섭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서에 생활 규칙을 명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서울시 한지붕 세대 공간처럼 공공기관이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요, 신원 확인이 된 사람을 연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연금, 세금, 건강보험은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큰 금액이 걸린 결정은 반드시 세무사 또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요, 오늘 영상 보신 후에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녀가 독립 후에 빈 방이 1개 이상 있다. 즉 쓰지 않는 방이 있다. 두 번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세 번째,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안전이 걱정된다. 마지막 네 번째, 자녀가 전세 매물을 구하지 못해서 고민 중이다. 앞에서 빈 방 2개를 안고 돈이 모자란 할머니, 그리고 방 한 칸을 못 구해서 서울을 떠나야 하는 청년,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통계를 바탕으로 만든 가상의 사례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금액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박순자님 65세입니다. 국민연금 58만원, 기초연금 33만원 합치면 월 91만원입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아껴서도 173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달 82만원이 적자죠. 남편분 퇴직금에서 지금 빼서 쓰고 계시는데 이대로면 70세가 되기 전에 통장이 바닥이 납니다. 같은 동네 김민준 씨 28살입니다. 월급 250만원. 전세 만기라서 이제 나가야 합니다. 성북구 전세 매물의 90%가 사라졌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서울을 떠나거나 월세 70만원짜리 원룸에 살아야 됩니다. 자, 이때 만약 이 할머니가 빈방 하나를 민준 씨에게 월 35만원에 빌려줍니다. 할머니 1주택, 기준시가 10억 이하, 세금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그대로 유지됩니다. 방 한 칸, 노후가 6년이나 더 지켜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생활비가 부족했었죠. 82만원. 그래서 퇴직금에서 꺼내 쓰고 있는데 생존 기간은 8년. 그런데 홈쉐어를 하면서 35만원을 받게 되면요, 매달 47만원이 부족해서 14년 동안 퇴직금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6년 더 연장이 되는 거죠. 반면에 청년 민준 씨는 어떨까요? 월세 70만원 대신 35만원 내면 매달 35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420만원을 저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서 숫자에 잡히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할머니가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더 이상 혼자 살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의 홈쉐어 버먼트에 참여한 어르신의 46%가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같이 사는 젊은이가 없었으면 내가 요양원에 갔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단지 빈 방 한 칸을 나눈 것 뿐인데 돈도 생기고 사람도 생긴 겁니다. 빈 방을 여는 건요, 세대 사이에 갇혀있던 그 문을 여는 겁니다. 독일에서는요, 이 문을 30년 전에 열었고요, 프랑스는 법으로 열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좀 잠겨 있지만 열쇠는 여러분 주머니에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은퇴해서 혼자 사시는 분, 그 방 한 칸이 누군가에게는 지붕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는 연금이 되고 우리 사회에는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방 한 칸을 나누면 돈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안심이 들어옵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